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JTC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JT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 종목인데 코스닥이 상장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호가가 최근에 올라서 또 4,350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제 12분량 50억 원 정도 있는데 희석하면은 한 2,300억 원 정도 이제 시가총액. 일본에서 서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는 첫 번째로는 중국 리오프닝으로 이제 최근에 태국만 보더라도 이제 600명이 올 것으로 태국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이 2019년도가 1,1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상향 조정해서 6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보복 소비랑 이제 지금 N저로 구매력이 상승을 했고 19년도 소비세 인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효과로 소비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객단가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동안 경쟁사들이 업종을 이제 전환하거나 폐업이 되거나 아니면 규모를 축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경쟁 약화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 같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무리하게 확장을 18년도에 상장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하던 채산성이 낮은 이제 자회사들이나 그다음에 종업원을 많이 늘리던 것들을 다 이제 커버를 하면서 비용 감소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일본 여행 전성기 때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그때 이제 최대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오면세점에서도 이제 경쟁사들이 지금 다 죽어가지고 일본 사오면세점 부분에서는 1등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이고 이제 비즈니스를 잠시 보자면은 이 사오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내에 이제 위치해서 이제 시내에 있는 백화점인데 소비세를 그냥 깎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판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랜드사들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랜드사들이 이제 여행 패키지 일정에 쇼핑 파트를 넣으면은 단체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방문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객을 해서 랜드사는 인센티브를 이제 사후 면세점 측에서 받아가고 그다음에 면세점은 송객받은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영업을 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구조입니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 제품이랑 MB 제품으로 나눠있는데 PB 제품 같은 경우 OEM에 이제 제조를 위탁을 해가지고 이제 마진을 높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MB 같은 경우에 유통만 하는 게 아니고 재고를 떠안아 가지고 이제 마진을 좀 높이는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이제 3만 개 정도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근데 대표적으로는 건기식 같은 경우가 PB 상품이고 이제 화장품이나 전자기기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JTC 매장 안이고 이제 백화점이랑 거의 유사하고 이제 공항면세점이랑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 점포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위치해 있는 점포가 되게 많고 백화점 이제 16개 점포 중에서 뭐 후쿠오카, 홋카이도, 신주쿠 뭐 등등 이제 8개 점포를 지금 현재는 운영 중입니다. 4월 중순에는 이제 토야마하고 6월에 나고야점을 오픈을 할 예정이라서 한 10개 정도의 점포가 이제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보면은 주 고객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 84% 정도를 차지했었고 매출 비중에서 한국인이 약 10%에서 15% 정도 차지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랑 그 외 국가가 있었는데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4Q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한국인이 70%고 동남아가 15%였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94% 수준까지 지금 회복을 했고 대만은 오히려 160%까지 증가를 했고요. 19년도 대비해서 이제 태국 같은 경우 60%에서 70% 회복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빼고는 다 100%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 단체 비자가 풀리면서 과거 매출이 한 84%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으로 이제 중국인 여행객 증가하는 건데 이제 중국인들의 그 여행 선호도를 보면 1위가 태국이고 2위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면은 23년 4월 달에 나온 건데 올해 이제 중국절에 상품 판매 순위가 태국이 1등,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이니까 제외하고 일본이 2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년도 방일 중국인들을 보면은 960만 명 정도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일본을 방문하는 전체 관광객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인들이 방일을 이제 방일 관광객 중에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행 경비를 보면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은 이제 여행 경비가 한 23.6% 정도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여행 경비 50%를 다 여행 그 쇼핑비로 써버리거든요. 그리고 규모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8천 엔 정도 이제 사용을 하고 한국인은 17,000엔 정도로 그 객단가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19년도 이제 보면은 이제 방일 중국인이 소비액이 이제 전체 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중국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JTC 같은 경우에는 방일 중국인 중에서도 단일보다는 피트보다는 단체가 중요한데 이제 단체를 받아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방일을 하는 거를 보면은 중국인들이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일본을 방문할 때 무조건 단체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처음 방문하는 경우에는 개인 비자를 받을 때 뭐 재직 증명서, 재적 증명 능력, 뭐 부동산 주식 인도 증명서, 혼인 증명서 같은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이제 그 서류를 제출을 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뭐 그다음에 중국 여행사 같은 이제 일본에서 지정한 중국 여행사 같은 데에서만 이제 등록을 이제 발급을 해주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웬만한 처음에 입국을 한 경우에는 이제 단체 비자를 거의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처음 방문한 이제 중국인들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역산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1990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제 일본 방문자 수가 2,900만 명 정도 되고 이제 최초 방문자 비율이 그 당시 평균으로 되면은 55% 정도 됐었고 이제 중국 인구수가 14억에 정도 되니까 일본 방문자 곱하기 최초 방문자 비율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약 1.12%가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2% 정도. 그래서 아직 중국인의 98% 정도의 인구가 아직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년층들한테 굉장히 선호가 높은데요. 이제 그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언어나 이제 단체 여행에 대한 개인 여행 갔을 때 불편함 같은 걸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다음 중국 인구 구조를 보면은 45세에서 69세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34% 정도로 약 5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체 여행 비율이 과거와 플랫하거나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 뭐 피트가 더 증가해서 그 JTC가 수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노동절 이 방일 관광객 회복 그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정상화되고 나서 한국, 대만, 홍콩을 보면은 이제 그 국제선이 2019년도 대비 41% 정도가 지금 회복이 됐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약량이 여기 보시 19년도 대비 200%가 증가했거든요. 노동절에. 그래서 이 회복력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단체 비자가 풀리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 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지표들이.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복 소비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엔저인데 이 연구 결과 발표가 있어요. 엔저일 때 실질 환율이 1% 상승할 때 이제 당일 외국인 수가 1.3%에서 1.5% 증가한다는. 그다음에 보시면은 어, 환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해외여행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한 가지인데 이게 왜냐하면 여행 경비가 저렴해지기 때문인데 100원을 내야지 살 수 있었던 게 환율이 떨어지면 되면서 80원만 내도 우린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환율이 유리한 나라를 선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14년도랑 16년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역대급 엔저일 텐데 1엔에 0.0 위안에서 0.05 위안 수준. 이제 13년도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 떨어진 가격이거든요. 이때 14년도에 보시면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80%가 증가를 했었고 15년대는 YY로 이제 100%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JTC 같은 경우
창업 역사상 최고 매출 6,500억을 올렸었고 영업이 또 이제 14% 정도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었던 겁니다. 현재도 23년도 지금 또 과거 수준 14년도에서 15년도 수준의 엔저 수준이 왔고 이제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오기 아주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역대급 엔저였던 그때처럼 중국인들이 더 크게 증가를 할 거다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세 인상 같은 경우인데요.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JTC 같은 경우에 소비세를 면세해주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세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할인율이 높아져서 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에 이제 14년도에 소비세를 인상을 일본이 한 번 했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5%에서 8% 인상했거든요. 이때 이제 방일 관광객들 소비액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년도 대비 약 70% 정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0% 인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수혜를 못 보고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이 소비세 10% 인상을 과거처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코로나 동안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이제 축소됐고 업종 전환하고 이제 경쟁이 많이 약화됐다는 건데 이게 JTC의 그 매출액 이제 추이인데 보시면은 정상 영업 중일 때 하고 정상 영업 코로나 터지고 나서를 보시면은 이게 영업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자가 보시면 막 500억, 600억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여행객들이 안 와가지고 여행업계가 다 망가져가지고 사업 면세점 업계도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경쟁사들 추이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원래 코로나 전에는 이제 경쟁사들이 점포들이 66개였는데 지금은 22개로 줄었고 J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16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과거 큰 경쟁사들 5곳인데 이게 지금 남은 곳이 이 알렉산더 앤슨이라고 여기밖에 안 남았고 얘네들은 다 폐업을 하거나 업종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업계 이게 MS인데요. 이제 점포 기준으로 마켓 쉐어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JTC가 42%를 차지하고 있고 과거에는 27%였고 그다음에 이제 방문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중국인이 안 와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48%에서 61%로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사후 면세점 업계 1위를 달성을 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봤던 게 이제 구조조정으로 이제 인한 비용 감소인데 팬데믹 기간 동안 JTC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의 자회사들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생산성 낮은 점포 다 9개를 정리했고 이제 그래서 16개를 지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적자를 보던 자회사를 정리하고 이제 과거에 900명 이상까지 종업원들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효율적이었었는데 팬데믹 기간에 134명으로 낮췄고 앞으로도 이제 점포를 다 16개 오픈을 하더라도 최대 56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리스크 포인트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 나라라서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지진 최근 나온 뉴스인데 이게 30년 내에 70에서 80% 확률로 뭐 이제 지진이 날 확률이 있다라는 건데 뭐 그만큼 투자할 30년까지 끌고 갈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확률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때 터지면은 그냥 투자 아이디어 훼손으로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심화인데 과거에 JTC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주가를 보시면은 18년도에서 19년도 그때 주가가 떨어진 게 뭐 롯데 같은 대기업이 사후 면세점 진출하려고 있고 이제 여행사인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사후 면세점 진출을 하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최근 뉴스인데 최근에 중국인들이 이제 올 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 일본의 면세점들이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여행 산업이 터나기 직전이라 경쟁 강도가 매우 낮지만 이제 롱텀으로 봤을 때는 조금 경쟁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길게 봤을 때는 조금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이제 관리 종목이라는 게 또 리스크 포인트로 뽑히는데요. JTC를 볼 때 제가 볼 때 이제 이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밸류 디스카운트 요인이 아니거든요.
이제 국순당이랑 알톤 스포츠를 보면 얘네들도 관리 종목 지정 기간이었는데도 EPS가 오르니까 그냥 주가도 같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은 관리 종목 기간에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됐고, 이제 JTC가 흑자 전환을 해서 EPS가 올라가느냐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예측 불허한 건데, 제가 JTC를 밸류에이션 할 때 5월 노동절에 이제 중국인들이 온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지금 다 업계들이 5월 달을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노동절 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패턴을 봤을 때 5월 달이면 단체 비자를 풀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만약에 늦춰진다면은 또 그거를 고려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이제 투자를 또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분 구조 쪽 경영자 특이 사항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도 10월에 망할 뻔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한번 했었어요. 어플마 캐피탈이라고 이 유증 500억 원 정도를 했거든요. 이제 발행가액이 이제 평단에 3,300억 정도에 했었고, 이때 유증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요건을 면했었고, 이때 유증을 하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었는데 주당 4,300원 정도의 콜옵션 계약을 맺고,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를 한다면은 지금 콜옵션 행사 기간에 들어와 있는데 어펄마가 최대 주주가 됩니다. 52.4%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고, 이제 지금 경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펄마 측에서 이제 직원을 이사로 선임을 시키면서 이제 최대 주주 구출모 원래 사장님이랑 같이 공동 경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위에 이제 지분을 보시면은 지금 18년도 상장 당시에 이제 구철모 사장님의 대주주 보호 예수가 5년이었는데 올해 4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올해 못 파는 게, 왜냐면은 이제 콜옵션 계약을 맺으면서 구철모 이제 사장이랑 어펄마 측이랑 계약을 올해는 23년도에는 지분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올해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 계약 당시에 동반 매각 청구권이라는 조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넣으면서 만약에 어펄마가 24년 10월까지 지분을 안 팔면은 구철모 사장님도 그때까지 지분을 팔지 못하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어펄마 측에서 팔기 전에 구철모 사장을 일단 무조건 못 판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지분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이제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펄마 측이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밸류에이션인데,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23년 매출액 이제 4,600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360억, 당기순이익 210억이 나와서 EPS가 420원 나왔는데 살짝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었고요. 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으로 수혜를 받는 GKL이나 뭐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회사들 업종 평균 퍼를 내가지고 15대를 줘서 이제 목표가가 6,300원 나왔습니다. 이제 추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데 이 부분을 들어가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으로는 올해 턴어라운드를 하고, 그 다음에 24년도, 25년도에 일본 여행 전성기 때 우호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최대 매출을 내면서 사후면세점 이제 경쟁사들이 다 죽어서 사후면세점 부분에서 1등이 될 기업인 JTC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결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